좋은 친구 사이로 생각하는지 안 그럼 나중에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로 보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널 좋아해는 아니에요. 적어주신 내용에 답이 나와 있네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연락을 안 했다. 그냥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예전만큼 좋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별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말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셨던 댓글 사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INTJ 바운더리 안에 한번 들어가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도 관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저는 가끔 근황 정도는 꾸준히 공유하면서 지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정도로 관계가 유지되는 사이가 되려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깊은 친분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INTJ 분들은 무심한 듯 방치를 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INTJ의 바운더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줄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도 관계 유지가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모든 INTJ 분들이 그렇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저는 가능하고요. 또 주변의 정보를 얻어보면 가능하시고 또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들에 의하면 굉장히 그런 면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하고 자주 보는 것 같고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근황 정도는 꾸준히 공유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상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준다면 일방적으로 전해주기만 한다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는요 쌍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황은 물론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죠. 내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근황도 물어봐 주고요. 그렇게 가끔 하는 연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되려 멀어질 수도 있다. 또 저를 예로 들자면 기본적으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무슨 큰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 라는 생각. 또 제가 상대방이 궁금하면 먼저 연락도 합니다. 또 서로 간의 자세한 근황은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지인들 중에 3, 4년 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카톡이나 전화 통화나 SNS 댓글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긴 합니다. 생일이라거나 새해라거나 명절이라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 이럴 때 명분을 가지고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 유지가 돼요. 그러다 이제 시간 맞으면 혹은 진짜 다음 달에는 꼭 보자 하면서 시간을 맞춰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친한 사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근황, 그동안의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공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가끔 만나야 할 이야기도 많고 반갑고 만남 자체가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자주 만나면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도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그 전에 어느 정도 깊은 친분을 쌓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적어주셨는데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친분이라는 것이 반드시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또 횟수로 자주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깊은 사이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 만났어도 잘 통하고 결이 맞는다면 순식간에 깊은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횟수로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그 짧은 만남 안에서 정말 깊은 감정을 느껴서 사이가 깊어져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1년에 한두 번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무리 오랜 시간 만났다 하더라도 또 자주 만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깊어지지 않고 겉도는 관계로만 지낸다면 그 이상의 마음을 두지는 않습니다. 생기지가 않아요. 무조건 시간과 그 마음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겉도는 관계들은 진작에 정리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긴 하죠. 또 예를 들어 한두 번 봤는데 너무 마음이 잘 맞고 결이 잘 맞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가끔 생각나면 안부 연락도 하고 기회가 되면 만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만남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 여기고요. 또 각자 열심히 잘 사는 관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먼저 챙겨야 타인을 챙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또 되도록 그런 성향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 정도의 연락을 하고 이 정도의 만남을 갖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쌍방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연락 너무 자주 안 해서 서운해, 우리 너무 자주 안 만나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렇게 느끼거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겠죠. 자기 일을 바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좋은 자극도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멀리서 저 친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친구들이 꼭 저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연락을 안 해도 그저 본인이 잘 지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냥 알아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건강한 에너지와 좋은 자극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뭐 기회가 되면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서로 좋은 에너지 주고받고 만났을 때 정말 깊게 대화를 나누기, 그냥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입니다. 저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들도 저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NTJ 성향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시다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무심한 듯 방치해 주시면서 언제 어디서든 널 응원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좋은 마음, 깊은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신뢰로 엮인 관계라면 그 인연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봉님, 남친이 INTP인데 올 차단으로 연락 다 끊어버리고 제가 한 달간을 계속 붙잡았는데 계속 생각하다가도 다시 차단해버리는 회피성이라서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연락할게 라는 말을 끝으로 다 차단을 당하고 다시 회복하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인스타랑 카톡 차단이 풀려 있더라고요. 카톡 프로필 뮤직에는 이별 노래로 되어 있고 의미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붙잡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붙잡아 버려서 다시 연락하면 폐만 끼칠까봐 못하겠어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너와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행동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설령 상대방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별 노래를 해놓고 슬픈 문구를 써놓고 그랬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진작에 먼저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때다 싶어서 또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가 혹여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런 걸 보고 넙죽도 연락을 해준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아서 연락이 오는데 굳이 또 재회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시 저에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요.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재회할 마음이 있다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차단을 했다가 푼 이유는 연락이 온다면 볼 의향은 있다 정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재회를 할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지가 있을 순 있겠지만 일단은 너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봐보긴 하겠다. 딱 이 정도의 생각일 겁니다. 혹은 이제 카톡 프로필이 상단에 뜨건 말건 뭐 사진이 바뀌건 말건 연락이 오건 말건 아무 상관 없어졌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더더욱 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더 멀어진 겁니다. 본인 삶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괜찮아지고 너무 예뻐지고 멋있어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INTJ 여자분이랑 만남, 수험을 준비하는 분인 걸 알고 만났고 기다릴 자신도 있었음을 알리고 여자분도 인지하고 만났습니다. 여자분이 공부하면서 저랑 주말에 한 번 보거나 밤에 잠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공부하러 가기 싫다, 자기 싫다, 오빠랑 놀고 싶다 등등 말을 해서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연락도 안 하고 주말에만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락 안 하는 평일에 통보 이별 당했습니다.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아쉽고 기다리고 싶은데 그냥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죠? 적어주신 내용에 답이 나와 있네요. 여자분께서 공부하러 가기 싫고 잠자기도 싫고 오빠랑 놀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연락을 안 했다. 평일 내내 연락을 안 했고 주말에만 했다.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는 나름대로 표현을 했고 노력이라는 것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내 노력이 닿지 않았다. 이 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일에만 연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셨다거나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평일에는 연락을 안 하고 주말에만 연락을 하셨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의를 얻고 나서 하신 행동이라면 의견을 맞췄다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단정 지으시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신 거라면 이렇게 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동의를 구하신 게 아니라 평일에 방해되니까 주말에만 연락할게 라고 통보만 하셨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적어주셨는데 시험이 끝날 때라면 수험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말 아닌가요? 그때가 되면은 마음 정리가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네요.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인위적으로 활짝 웃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의도적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 댓글 보면서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에 정말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활짝 웃는 거 어려워요. 찐 웃음이 아닌데 활짝 웃는 거는 약간 좀 척키 같기도 하고 저도 근데 즐거울 때는 굉장히 박장대소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많이 웃기도 합니다. 영상 찍을 때는 뭐 웃으면서 할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저와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 저와 같이 인위적인 활짝 웃는 모습 안 되신다고 하는 거 너무 반갑습니다. INTJ 친구가 저보고 저 처음 본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빛나 보였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난 연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 친구는 자기는 아직 연애 생각 없다고 일단 친구처럼 지내자고 해서 마음 접을까 하는데 또 단둘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만나면 막상 그 친구는 핸드폰도 자주, 엄청 자주는 아니고 보고 관심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유유. 좋은 친구 사이로 생각하는지 안 그럼 나중에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로 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처음 본 그 자리에서 제일 빛나 보였다. 그 무리에서 제일 빛나 보였다. 딱 그 의미가 전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 보였다.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널 좋아해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너가 가장 빛나 보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한다까지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빛나 보였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빛나 보였으니까. 그리고 또 보통 나는 아직 연애 생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당장은 연애 생각이 없는 게 맞긴 맞아요. 혼자가 편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 것도 맞는데 지금 당장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는 난 지금 너에게 연애를 할 만큼의 끌림이 있지 않아. 이성적 호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 당장은 연애를 할 생각도 없지만 너를 봐도 연애할 생각이 나지는 않아. 이런 마음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딱 보는 순간 이성적 호감이 확 느껴졌다라면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동안 없었던 연애 생각이 저절로 막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없던 연애 계획도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친구처럼 지내자라는 건 친구로서는 좋은 사람이다. 딱 여기까지의 사이.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번 만나시면 굉장히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만나서 흥미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면 일단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 정도로 만나는 관계라면 인간적 호감은 분명히 있으니 그 만남들을 반드시 기회로 삼으셔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또 이성적 매력을 어필하시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예전만큼 좋아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말해봐야 할까요? 상대방께서는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간 조금씩이라도 쌓여왔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유들이 팡 터져버린 강력한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세한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해서 여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라고 인식했던 부분을 본인께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겠지만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사실은 저는 연락을 아예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상대방이 대답을 해준다는 가정하에 헤어짐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셔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해결을 하셔야겠죠. 또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단지 마음이 식었다라면 어떤 이성적 매력이 떨어진 상태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이성적 매력을 다시 확 끌어올리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보세요. 아까 이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스스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게끔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좀 보듬어 주시고 또 자기 개발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붙잡는다고만 해서 붙잡혀지진 않을 거예요. 이 댓글은요, 선의의 거짓말도 다 똑같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쇼츠로 만들었던 쇼츠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너무 짧은 쇼츠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해당 쇼츠는 내린 상태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라는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논리적으로 거짓말이 사실이 아닌 말은 맞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관계 유지, 상대 보호, 배려의 의도가 있고 매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쁜 거짓말과는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선의의 거짓말도 본인을 위한 본인이 편하자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선의의 거짓말은 배려다, 매너다. 선의의 거짓말도 다 똑같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시선이다.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댓글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하니 어떤 분께서는 댓글을 삭제하셨네요. 저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답변 드려봅니다.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습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INTJ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느낀다면 그건 좋은 결과는 아니죠. 그 상대방은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관계 유지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이유는 본인의 기준인 거죠. 내 기준인 거죠. 내가 정한 기준인 거죠. 만약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너가 나를 배려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구나 라고 좋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내 기준, 나의 이 배려의 기준과 나의 목적이 그대로 온전히 상대방에게 닿은 거죠. 그렇지만 경험상 선의의 거짓말이 생각하신 것처럼 모두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배려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불쾌해한다거나 되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네 이렇게 싫어하는 반응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인 거고요. 또 제가 느끼기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다르게 말해서라도 상대방을 위해 나의 배려심을 발휘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건 역시 그 배려 역시 본인 생각이라는 거죠. 본인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거를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 결정인 거죠. 의도는 좋아요. 배려하는 의도 자체는 좋고 그 의도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 혼자 결정해서 선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좋은 의도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짓말로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악의가 있었건 없건 거짓을 말한 건 사실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물론 나쁜 거짓말이랑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랑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또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배려를 목적을 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반복이 되면 쟤는 왜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간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짓말이어도 대부분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상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배려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말하는 것도 어쨌든 거짓말인 건 팩트인 거죠. 의도는 알겠으나 거짓말을 말한 건 사실이다. 그 상황 안에서 고마움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건 상대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불편한 사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에는 상대방의 기분을 잘 고려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하지 않게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지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건 무례한 거예요.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의의 거짓말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편을 갈라서 이야기하자라기보단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배려를 해줬다는 고마운 감정만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마냥 좋게만은 바라보긴 힘들다. 물론 그걸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상대가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 여길 경우에요. 심지어 개인 시간 텀이 길 경우 연애를 하는 이유에 생각할 것 같아요. 개인 시간이 그리 중요한데 왜 연애를 할까? 충분히 혼자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데 왜? 그러게요.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행복하고 중요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이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요. 이게 안 맞으면 한쪽이 서운해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INTJ 성향을 보면 연애를 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이제 정보를 얻고 또 상담을 하면서 들어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안 맞아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요. INTJ 성향상 연애가 내 인생에 이렇게 전부를 차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연애가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시는 게 평탄하다고 생각해요. 또 본인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INTJ 성향들은 연애도 물론 좋지만 중요하지만 내 개인 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쩌면 연애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굳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나에겐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그렇게까지 외로움을 타진 않는 것 같고 굳이 연애를 하는 이유라면 정말로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서 또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연애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신다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성향이 서로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맞춰간다면 좋겠지만 분명히 연애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서운함이 굉장히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죠.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잘 맞는 짝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맞춰가야지, 맞춰줘야지, 붙잡아둬야지 이런 식으로 관계에 너무 얽매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